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선수 등 유럽 빅리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스타들이 즐비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 요르단전 졸전에 대해서 해외 언론까지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평소에는 진중하고 차분하고 깊이 있는 컬럼을 써왔던 매체인데요. 이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원색적인 비판, 직설적으로 경질론까지 언급하는 컬럼을 게재했습니다. 이 컬럼의 댓글에 달린 해외 팬들의 클린스만 감독 경질론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해외 언론의 반응, 해외의 팬들의 반응, 지금부터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고 댓글 반응까지 주요 내용들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르단이 클린스만의 좀비 축구를 탈락시키며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에 굴욕을 안겼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토트넘의 담당 기자로 일하기도 했었고 또 울버햄튼의 이제 익스프레스 앤 스타에서도 활동을 하는 등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곳에도 좀 깊이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기자고 또 디애슬레틱에서 최근 토트넘의 전술 분석 컬럼도 굉장히 또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왔던 기자인데 이 팀 스피어스 기자가 손흥민 선수의 탈락이 좀 쓰라린 슬픔을 보이는 사진을 헤드라인으로 뽑으면서 이례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 좀비 축구라고 지칭하면서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안컵에서 경기 막판에 극적인 결승골을 넣는 습관이 있어 좀비 축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이 터지면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8강전에서는 96분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선수가 넣은 페널티킥으로 호주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준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요르단을 만났을 때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르단의 0대2로 완패를 당하며 굴욕적으로 탈락했는데요. 대회 내내 스타 선수들의 순간적인 천재성에 의존했지만 일관된 전술 계획이 부족해 보였던 한국은 세계 랭킹 87위인 요르단을 상대로 참담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요르단은 이번 대회에서 놀라운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손흥민 선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대단하고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웠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코멘트가 요르단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내부의 문제를 조금 뼈아프게 꼬집는 그런 멘트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요르단은 이 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을 이긴 적이 없었지만 이번 대회 아시안컵의 우승 후보였던 한국을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고 끈질긴 압박과 역습 그리고 이제 조현 선수의 선방이 아니었다라면 더 일찌감치 압도했을 정도로 요르단이 압도적인 내용의 확실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조현우 골키퍼는 이날 수많은 선방을 기록한 한국의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즉 한국이 한 수 아니라 두 수 가까이 아래인 요르단을 상대로 경기 내용 면에서 압박과 역습, 공격 패턴 플레이에서 모두 졌고 유일하게 골키퍼의 선방만이 빛난 경기를 했다. 패배할 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프타임 시점에 요르단은 12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한국은 겨우 4개의 슈팅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각각 4위와 공동 7위에 올라있는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재능 있는 선수 이강인이 포진한 최전방 3인방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에 15번의 볼 터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경기장에 나온 선수 중 가장 적은 수치였고 특히 미드필드에서 열세에 놓인 한국이 시들해지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손흥민의 활약을 기다리는 듯한 구태의연한 4-4-2 전술에 대한 비난 속에 대회에 참가하며 집중적 조명을 받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게 끔찍하게 비춰졌습니다. 전임 감독들과는 달리 한국에 자리 잡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렀던 클린스만 감독의 부임에 대해 의혹도 많이 있었는데요.
1960년 이후 첫 아시안컵 트로피를 안겨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중요한 경기에서 절뚝거리며 생기를 잃은 경기력을 보면서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나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위해 뛰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가 없었고 어떤 일관된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제3자 스피어스 기자의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서도 한국 대표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따르지 않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에 의해 지휘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였다. 클린스만 감독이 팀의 감독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오히려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려고 했고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뭔가라도 해보자. 약간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밖에서도 보였다. 그리고 전술과 시스템이 없으니 일관된 계획이 없으니 결국에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머무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까지도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 대표팀이라는 일에 제대로 몰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번 대회에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요. 이번 요르단과의 경기에는 늦은 역전골에 대한 힌트가 없었습니다. 교체 공격수이자 한때 월드컵의 심장을 뛰게 했던 조규성은 이번에도 필사적으로 한국의 좀비골을 노렸고 88분에는 톰 데일리와 같은 멋진 다이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려고 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밤을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슈팅도 골대 안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이 경기 막판 페널티킥 유도 다이빙 장면을 조금 비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면까지도 한국 대표팀은 조금 부끄러운 마무리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이 경기 최종적으로는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기대 득점이 제로인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클린스만의 감독 경력은 2006년 40살의 젊은 나이로 독일을 자국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은 이후에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2016년 월드컵 예선전 당시에 끔찍한 출발을 끝으로는 미국 대표팀을 떠났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직장은 독일의 헤르타 베를린에서 10주 동안 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 토트넘 공격수였던 클린스만은 아시안컵 조별리그 말레이시아와의 3대3 무승부 이후 풀타임이 끝난 이후에 아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금 일어난 일을 막을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좋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해명을 했지만 그때 웃은 것에 대해서 골 먹을 것 같은데 진짜 먹었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웃었다라고 했지만 이 스피어스 기자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막아야 되지? 어떻게 된 일이지? 어리둥절했다. 그러면서 웃은 것 자체가 차가운 자성이 없다. 말씀드리지만 대표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 자체가 없다. 게다가 책임감을 떠나서 책임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스피어스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요르단이 결승에 오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은 이야기인데요. 국제대회 준결승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요르단은 이제 토요일에 결승전에서 개최국인 카타르 또는 이란과 맞붙게 됩니다. 모로코의 후세인 아무타 감독이 이끄는 요르단은 2조의 3위 팀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이후 16강에서 이라크, 8강에서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미 자국에서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팀입니다. 요르단은 월드컵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던 모로코를 모방한 팀으로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그런 놀라운 정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팀입니다. 요르단은 팀 단위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고수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더듬거리는 선수들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했고 선수들은 그의 조언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 미드필드에서 수차례 공을 내주며 느슨한 패스를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3분 박용우의 짧은 패스를 끈질긴 무사 알타마리가 받아내면서 야잔 알 나이마트에게 연결했고 야잔 알 나이마트는 조현우 선수를 제치고 멋진 칩슛으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키프로스와 벨기에를 거쳐 지난해 여름 프랑스 몽펠리에로 이적한 요르단의 유일한 유럽파 선수 알타마리는 13분 뒤 결정적인 두 번째 골을 터뜨린 20야드 지점에서 코너로 세도하는 알 나이마츠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요르단의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요르단은 대회전 친선평가전에서 일본에 1대6으로 패배했고 지난해에는 레바논과 아제르바이잔에게도 패배했고 노르웨이에게 0대6으로 완패했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로코 출신의 감독인 이 아무타 감독이
요르단을 정말 모로코가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과정을 많이 모사해서 결과를 냈다. 실제로 모로코 대표팀을 맡기도 했었고 또 모로코 클럽을 아프리카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뛰어난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 잘 준비한 것도 맞지만은 그 준비가 좋다고 말하기에는 모로코의 기본적인 전력과 퀄리티가 한국을 이렇게 압도할 수준은 아니었다. 심지어 한국과 같은 조에 3위로 16강에 올라온 팀이었는데 그 팀과의 재대결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진 건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요르단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토요일에는 더 좋은 장면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반대로 한국인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 특히 파리 생제르맹, 토트넘 호스퍼, 울버햄튼 원더러스, 바이에른 뮌헨 출신의 선수들이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이 팀에, 한국 대표팀에 있는 엄청난 재능을 고려한다면 정말 이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안 좋은 기억이 말이죠. 요르단 선수들 대다수는 요르단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사상 첫 우승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한국의 아시안컵 우승은 적어도 67년 만이라고 할 수 있는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대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축구의 좀비 대재앙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컬럼에서 기자가 감독의 경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쓰기라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그런 신중함 때문에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 발 떨어져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지켜보면서 응원을 했는데 이 요르단과의 경기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납득될 수 없는 최악의 경기였다. 그리고 최악의 대회가 됐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컬럼의 댓글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일했던 미국 그리고 독일 축구 팬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감독인 거 왜 몰랐느냐라면서 한국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의 선임 결정을 성토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좀 식견이 있고 정보가 있고 밀도 있는 댓글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앤드류라는 팬이 남긴 댓글인데요.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을 맡기는 것이 어떤지 미국 축구 팬들에게 물어봤어야 합니다. 클린스만은 당시 아이디어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이상한 분위기만 있었습니다. 그런 그 바이브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특유의 뭔가 이제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상한 그 분위기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껍데기만 있다. 실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또 다른 그 미국 팬이 댓글을 통해서 버할터 감독보다는 나았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몇 년, 십몇 년 동안 최악의 감독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에 대해서 제임스라는 그 팬이 댓글을 남겼어요. 버할터가 나쁘기 때문에 클린스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청산가리와 휘발유를 잔 2개에 채워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청산가리가 안 좋으니까 휘발유를 마셔야겠군요.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둘 다 별로입니다. 다른 건 없나요? 전 둘 다 안 먹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클린스만이 버할터보다 낫다고 해서 클린스만을 선택하는 건 청산가리 먹으면 죽으니까 휘발유는 먹어도 죽진 않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안 된다. 둘 다 독약이다라는 얘기예요. 클린스만은 관리자로서 감독으로서 자신의 성격과 경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술적으로는 아무런 실마리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선수 시절의 화려한 명성 말고는 감독으로서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인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슬레터라는 독일 축구 팬이 얘기했습니다. 클린스만은 완전히 광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를 고용할 때 누구를 고용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미겔이라는 이제 팬이 설명했는데요. 2006년에 독일 축구 팬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물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클린스만은 독일 대표팀의 감독이었고 전국적인 찬사를 독일에서 받으면서 3위를 차지했었죠. 하지만 당시 언론은 클린스만이 성공의 얼굴일 뿐이지 성공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시스턴트 매니저, 수석 코치였던 요아힘 래프가 없었다면 3위는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독일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했던 과정에 얼굴 마담이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가 한 건 없다라는 걸 이미 그때 다들 알고 있었다. 제이콥이라는 팬입니다. 한국 대표팀과 팬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누군가가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룩한 성과는 놀랍습니다. 팀에는 최소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즉 독일 대표팀이
클린스만 있음에도 월드컵 3위를 차지한 건 놀라운 일이다. 어찌됐거나 팀에 헌신하지 않는 클린스만은 안 된다. 클린스만은 사기꾼이다.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에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정말로 몰랐을까요?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 속에 많은 우려점들이 기사와 또 유튜브의 영상과 많은 그 의견을 통해서 제공이 되어 왔었는데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알고도 그런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국제축구계에서 본인의 입지와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세계축구계의 유명 인사인 클린스만을 선임하는 이용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속았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워낙 많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온이라는 팬이 또 이런 댓글 남겼어요. 클린스만은 2000년 당시에 훌륭했던 선수 경력이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주어진 지도자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에서 일할 때도 지도자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독일 내에서의 감독 라이센스 과정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미국 축구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독일의 우수한 지도자 관리 시스템과 세미나와 교육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걸 할 생각도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좀 이제 약식으로 또 지도자 자격증을 연장할 수 있었다. 즉 지도자 보수 교육과 전술 교육이 전혀 안 된 인물이다. 지도자 자격증은 있는데 지금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전술적인 지식이 없다. 축구의 훈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감독 일을 하고 있다. 물론 그는 훌륭한 인재 관리자였다. 선수를 발굴하고 선수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뭐 능력이 있었고 축구에 대한 열정도 있긴 있었는데 그게 2000년 이후에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24년 전에 정말 옛날에는 그래도 젊은 감독이었으니까 뭔가 아는 게 있었는데 그 뒤 24년 동안 축구 전술과 훈련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그걸 하나도 따라잡지 못한 감독이다. 지금 현대 축구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루이스라는 팬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마치 형편없는 감독이 있다면 경기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스튜어트라는 팬은 직접적으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책임입니다. 그 친구는 절대적으로 생계를 도둑질하고 있으며 완전히 기이한 결정이었어요.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다. 부끄러움이 있다면 물러나야 된다. 클린스만 감독, 정몽규 회장 모두 물러나야 한다라는 직설적인 댓글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팬입니다. 선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위리긴 클린스만보다 더 자격 있는 감독이 맡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정말 끔찍한 감독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계속 속여서 그를 고용하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사기꾼이다라는 반응들, 클린스만 감독이 맡았기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의 성과밖에 안 나온 것이다라는 반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는 또 정몽규 회장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한국 축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준TV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상황들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부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